오늘도 허탕이라 새벽 칼바람에 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 한 장이 다 설명을 합니다. 서울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남구로역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가 일자리를 찾으러 온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요즘 일자리 없어 죽겠어. 추위에 떠는 건 상관없다. 일감이 없는 게 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 요즘 이 근처에 모이는 사람이 여러분 2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천여 명. 와, 엄청나죠. 주변에서 이야기하기도요. 이렇게까지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 구하러 많이 나오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뭐 평균 잡아서 말입니다. 이 강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 적어도 20%는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는 늘어났다. 야,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2,000명씩이나 나오지만요. 정작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요.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는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요. 적어도 말입니다. 2,000명 정도 나왔다 그러면 30%니까 600명은 그냥 돌아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600명. 그러면 여러분 일자리가 있어야지 이게 먹고 사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면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온 사람 중에는요. 외국인들이 상당수라는 거예요. 조선족도 굉장히 많고요. 잘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들은요.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비싼 임금을 주고 말입니다. 젊은 사람 그리고 우리말이 통하는 사람. 그러면 조선족이잖아요. 조선족을 먼저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만큼 또 일자리를 더 구하지도 못한다고 해요. 사실 우리 시장, 인력시장을 보면요. 60대 이상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9.65%였던 60대 이상의 비율이 2023년에는 21.18%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용직은 그나마도 말입니다. 말 통하는 외국인들을 먼저 데려가기 때문에 그것도 젊은 외국인들을 먼저 데려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피해를 굉장히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늡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77,047명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11만 명이에요. 10만 9,865명. 전체 건설 현장 인력 중에 말입니다. 지금 14.8%나 차지합니다. 10명 중에 1.5명은 이제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외국인.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인들을 많이 뽑아가는 거예요. 2020년에는 그나마 코로나19 때문에 적어서 그렇지요. 2021년, 22년, 23년에는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도요. 기왕 인건비가 들어갈 바에야 젊고 힘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간다는 뜻입니다. 인건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일반 공사 직종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2019년에 20만 3,891원이 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사이에 25만 3,310원까지 늘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구로역에서 일당을 챙겨주는 것은 이 정도는 아닙니다. 구로역에서 실제 채용이 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월급은요, 일당은요, 13만 원에서 한 18만 원 사이입니다. 13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뭐 아무래도 힘이 좋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18만 원을 받겠죠. 그러나 외국인들은 뭐 13만 원 받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올해만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말입니다. 굉장히 나빠요. 착공 실적을 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14만 1,600가구거든요. 14만 1,600가구. 작년 33만 997가구에 대비해 보면요. 57.2%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착공 실적이 왕창 빠지니까요. 내년에 가도 이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착공했으니까 내년에 가도 더 줄어들 겁니다. 과거 말입니다. 2015년만 하더라도 국내 주택건설 착공 실적이 71만 6,80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더니요. 2020년에는 52만 6,300가구로 떨어졌다가요. 작년에는 38만 3,400가구까지. 올해는 이러다가요. 20만 가구도 안 될 판입니다. 20만 가구도 안 될 판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착공 실적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부동산 PF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뭐 태형건설도 넘어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지금 건설업은 위기 중에 위기죠.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0.37%의 연체율, 전체 대출 잔액은 112조 9천억 원이었지만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134조 3천억 원이거든요. 연체율이 2.42%예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인허가도 줄어들지만 착공도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일자리는 더 심각하게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닥 경제가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 바닥 경제가 잘 돌아가면요. 우리 경제도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든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바로 말입니다. 경제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핵심적인 것은요. 소비를 완전히 줄이게 되고요. 소비를 줄이게 되면 경제 전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 경제 아주 핵심적인 지표로 보는데 그 지표가 좋지 않다는 거. 내년에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올해도 많지만 내년에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지금 건설사들이 어떻게 하든 생존하려고 발부동 칠까요? 2023년 1월에서 11월까지 보면요. 종합건설사는 366개 전년 대비해보면 71%가 늘어났고요. 이게 전문건설사하고 합치면 2095개입니다. 이대로면 2300개가 될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에요. 기업이 2300개가 무너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주는지 여러분도 느껴지시잖아요.
예. 부동산 업체들, 건설 업체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란 뜻입니다. 최악이죠. 건설업체에 대한 위기도 위기지만 우리 바닥 경제에 대한 위기도 저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봅니다. 물론 일용직 건설 노동자 이 문제는 12월이 비수기잖아요. 1월도 비수기고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비수기라도요. 이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내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바닥 경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제가 언론사 한 30년 넘게 다니면서 실제 각종 지표들을 보고 경기를 예측할 때 말입니다. 바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 경제에 집중하면서 내년 경제도 쉽지 않다는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신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 점점 열악해진다. 소비가 좋아져야지 경제가 좋아지는데 지금처럼 가면 좋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거의 전체 경제 성장률의 50%가 넘습니다. 50%. 그 정도로 말입니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 전체의 위협으로 저는 갈까 두렵습니다.